오늘 용왕인의 사랑책에 온 신미정입니다. 저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컨택을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행을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아니면 어떤 여행을 구상을 해야 될까? 아니면 여행을 선택할 때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는 선배님들,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궁금해서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조금씩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까지 여행을 통해서 만난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었는데요. 제가 목차는 오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왔는데요. 사실 목차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차보다는 그냥 내 얘기를 진솔하게 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이 동영상이 어르신들에게는 크게 별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잠시만 보겠습니다. 맥걸롱역에 다다르자 창밖으로 놀라운 광경이 요즘은 펼쳐집니다. 유튜브나 TV 방송을 워낙 잘 돼 있어요. 여행 프로를 너무 많이 보고 계세요. 마지막 됐던 그 도깨비전인가 봐요. 기차 갈 때. 네네. 많은 프로들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요즘 20, 30대에게 가장 핫한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태국에 있는 맥걸롱 시장이라는 곳이거든요. 닿을 듯 말 근데 듯 보시면 정말 되게 안전합니다. 저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갈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여기 기차가 지나가면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이 천막들이 삽시간에 착착착 걷어져요. 기차가 굉장히 서행을 하고 오고, 그런데 여기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건 하나 남겨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행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어요. 그 예전에는 여행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장가게 아니면 뭐 하롱베이 이런 데 가시면 이제 아주 멋진 경관들을 보시잖아요. 물론 그거는 바꿀 수 없는 천혜의 자원이기는 해요. 근데 요즘 20대, 30대들은 무엇을 원하느냐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몸소 체험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2개를 그렇게 보여드렸고, 사실은 맥걸롱 시장은 제가 얼마 전에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2학년 학생들하고 다녀왔어요. 군사학과 2학년생들 28분하고 교수님 2분을 모시고 갔는데 교수님들이 더 좋아하시거든요. 20, 30대가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애들에 맞추었는데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사실은 우리 지역에 번개시장이라고 있죠. 대구역 뒤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새벽에 섰다가 없어졌잖아요. 그것도 철길 뒤에 예전에 영천이나 이런 데서 새벽에 집에서 농사 지은 거 들고 보따리 들고 와서 그 시장에서 팔고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저는 맥걸롱 가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맥걸롱이 관광 거점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가 종점이다 보니까 기차가 서서히 들어오면 그 기차 철로 위에 가판대처럼 다 내놓고 팔던 물건들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걷어들여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기차 역장도 삐삐 소리 한 번 안 울려요. 이거 경적 한 번 안 울리고 아주 서행을 하는데 전 너무 보기 좋았던 게, 저 역시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서 진짜 ABC, BBS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그 중에는 뭐 수많은 유튜버들도 물론 있었겠죠.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안을 찍고 안에 기차 타고 오는 사람은 우리를 찍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담아가고 우린 그 사람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주고 말도 안 통하잖아요. 저희는 한국이지만 거기는 진짜 거짓말하고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하고 또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고 왔는데, 여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하고도 친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맥걸롱은 그렇게 우리 지역의 관광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좀 보내드렸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사실 제 자랑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행사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굉장히 했는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뭐 고민하노? 신미정 여행사로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신미정 여행사라고 하려고 했어요. 언니야 그건 아니지 신미정 여행사가 아니고 사투리로 신미정이가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참 고마운 동생이었어요. 그 이름 때문에 제가 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사 이름이 용합 여행사였으면 제가 뭘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그 영업 여행사 그거 못 쓴다 이래 되잖아요. 근데 제가 손님들하고 이제 모시고 나가서 제가 조금 실수를 하고 되고요. 신미정 이거 못 쓰겠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제 이름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부터 신경 쓰고 가서 신경 쓰고 갔다 오고 나면 제가 몸살이 나는 거예요. 여행을 가시면 인솔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인솔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손님들을 모시고 가는 거는 저한테 어려운 단체 여행객들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행을 설계하고 그 설계된 대로 현지에 가서 제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모시고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손님보다는 소규모 단체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소규모 단체는 보통 20명에서 4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소규모 단체 팀을 모시다 보면 거의 전문가 그룹이 많으세요. 아니면 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근데 정말 재밌기는 초등학교 동창 팀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연세가 60이 넘고 70이 다 되셨는데 모시고 가면 그분들은 그 시절로 돌아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가 변화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제가 서랍을 여행사를 2015년도인가 그렇게 입사를 서랍을 사장님하고 사실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서랍을 사장님이 여행 일을 해보는 게 신 대표한테 너무 잘 맞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2005년도 그렇게 갔는데요. 처음에 저는 학부를 여행업을 하질 않았어요. 관광이나 호텔 뭐 이쪽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냥 계속 애 키우고 살다가 그냥 교육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40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50이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기회다 해서 선택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여행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제가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 믿었어요. 제가 어릴 때 워낙 우리 집안에 좀 귀한 딸이어가지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저렇게 나이는 하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고객님들이 저를 신 대표 가만히 그래 얘기할 때 보면 제가 있는 하나 갖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귀엽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독특한 취향이시군요. 이래 덩치 크고 말만 하나를 귀엽다고 하시기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해주실 때 이게 서로 소통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느꼈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3년 동안 저희 여행업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칠곡에 가서 식당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이게 저보다도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식당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이게 내 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는 동생이랑 둘이 동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계시는 분이 니 보고 왜 나눠주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못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다리를 꼭 분질렀네. 지금도 아직 오른쪽에 심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그거 봐라, 그거 네 일 아니라고 다리 다치잖아. 강제로 그만두게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여행업이 돌아오니까 저는 불안했어요. 누가 나를 찾아줄까?
그렇잖아요. 3년, 4년이 지났는데 그 4년 동안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도전적이고 호기심이 많았던 게 뭐냐면 제가 식당을 그만두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여행사 대표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 용역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대학교의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신데 제가 현장 어떤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2019년도 한국관광공사 대구 경북 가을 여행주간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대구랑 경상북도에서 토탈 4억짜리를 입찰을 받는데요. 그 입찰을 이제 저는 개인 여행사이기 때문에 입찰 조건이 안 되는데 그 레이저 여행사에서 그걸 진행할 때 그 상품을 제가 기획을 했어요. 그 기획을 하고 같이 해서 이제 수익을 나누게 됐는데 다 오케이 되고 입찰 받아서 상품 세팅 다 하고 현장 점검 다 했는데 그때 또 때마침 또 코로나가 싹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엎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받아서 사실은 이 활성화 연구 용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용역비가 사실은 1,000만 원이었어요. 그 용역비 1,000만 원에 제 인건비 해봤자 10% 하면 100만 원이겠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힘들어서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전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칠곡 군의 모든 데를 다 돌아다녔어요. 칠곡 군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광지를 싹 다 돌아다니면서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지금 그거는 휴대폰에 칠곡에 가면이라고 하면 제가 뜰 겁니다. 제가 칠곡군에 여기도 여행지가 될 것 같고 저기도 여행지가 될 것 같고 제가 돌아보니까 너무 아기자기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포스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눈여겨보시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길이 사실은 조금 더 열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정말 많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했는데 양력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게 뭐냐면 수성구청에서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든다는데 수성구에 글로벌 ESG 실천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들어있고요. 유네스코 인증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TV에 보면 ESG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는 좀 더 빨리 시작했어요. 지금 한 10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인권이나 재활용, 현재는 각 아파트에 폐기되는 약품, 우리 집에 약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약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걸 또 많이 배출하거든요. 그런 거 수거하는 일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성구 민주평통을 했는데 지금 올해는 칠곡군에 다시 민주평화 통일 정책 사무실로 들어갔고요. 제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올해 학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전문대를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입학은 했다가 이거 내하고 맞지도 안 하고 크게 뭐 그렇구나 해갖고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 뭐 필요하노? 지금 뭐 이래 하는데 뭐 하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몇 번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안 하면 더 못하겠구나. 이게 딱 목에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대구 한의대학교 메디푸드 산업학과라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간편식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시장들이 커지면서 이걸 이제 산업화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학과를 선택해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가니까 또 재밌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뭐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칠곡군의 문화도시 내에 문화도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지역 관광에 대한 얘기들을 칠곡 군민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강의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는 어제 칠곡군에 이번에 문화재단이 나왔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어제 이제 재단 대표님 연락이 오셔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조만간 계약서를 났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했던 일이 칭찬을 많이 받아서 다시 하는데 사실 이런 일을 하기에는 제가 여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뭐 손님들 모셔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약적으로 하고 나면 사실은 아르바이트 치고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사람식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사람이 정말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산악회 팀들하고 제주도를 갔었을 텐데요. 제주도 보통 가시면 밑에 뭐 산악팀들은 윗세오름까지 가고 내려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돈네코라고 넘어가시면 지금 유리글라스 보트 타는 데 있습니다. 그쪽까지 산행을 9시간을 했거든요. 제가 동행을 끝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동행을 끝까지 다 하니까 버스 기사가 왜 갑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게 사실 제가 사람하고 관계도 물론 그렇지, 저는 산을 통해서 제가 건강해졌거든요. 그리고 산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기는 법도 배웠거든요. 제가 정말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오대산을 가시면 진곡에서 출발해서 오대산 정상 올라갔다가 딱 내려오는데, 거기서 다시 소한병산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요즘 600마지기 뭐 유명한 데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갔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내려와가지고 계곡에 코박고 물 갔어요. 그러니까 6시간 산행을 하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고모님이 그러면 저쪽에 어디 휴게소를 횡성 휴게소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 혼자 그거 왜 가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걸었는데 다시 5시간을 근데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에너지를 0까지 쓰고 나니까 새 에너지가 나오고, 그거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게 이 어떤 사점을 극복하고 나면 새로운 기운이 생기는구나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힘들다고 해요. 숨이 턱에 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숨이 턱에 차는 걸 딱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숨이 편해져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지금 나한테 사점인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두게 돼요. 그래서 요거 지나면 요 다음 순간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거 진짜 별의별 거 다 했습니다. 제가 산에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산자초 공부였어요. 약초 공부를 한 10년 했습니다. 겨울 눈산에서 더덕들이 찾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효소를 담고 그러다 보니 또 부담 김남생 칩도 배우고, 근데 이걸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그때 대구 살았잖아요. 시골에 가서 살려고 배웠어요. 시골에 가서 살려고 배우면 시골에 가서 그거 왜 쓰려고 해요? 시골에 가면 도예지 사람 보면 배척하잖아요. 그 배척하면 내가 그분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할매들 많이 아프잖아요. 겨울에 가가 뜸이라도 한 개 떠주면 그래 할 것 같고, 효소 담아놨는 거 하나 있으면 그래 할 것 같고, 배탈 나면 뭐 침이라도 한 대 꼽아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게 남들이 생각하면 뭐 무면허 요인데요. 사실 제가 그 침뜸을 배워서 외국에서 정말 긴급한 환자 살려본 경험이 있어요.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떠야 되는데 어느 분이 누워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급체를. 근데 약을 먹었다는데 얼굴이 하얗고 손도 차가웠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요즘은 항공사에서 어떠냐면, 항공이 출발하는 시간 딱 지나면 항공 출발해요. 사람이 안 와도. 근데 옛날에는 티켓팅을 해서 안에 들어오면 이분이 안 타면 출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못 타면 우리는 30분이 간시간이 대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비행기를 타긴 탔어요. 타실 때 옆에 부축해서 탔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급체하면 이렇게 꽉 조이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스튜디오에서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한의사는 아니다. 근데 내가 응급할 때 쓰려고, 나한테 쓰려고 가지고 다니는 침이 나한테 있다. 침이 나한테 있대. 정말 구급하면 그 침을 놓을 수 있다. 근데 그 침은 가장 안전하고, 여러 사람들이 맞아도 누구라도 놓아도 생명에 지장 없는 곳에 놓는 침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스튜디오들이
담요로 이렇게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침을 놓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한의사는 아니다. 근데 내가 구급할 때 쓰려고 내가 놓는 침을 내가 놓을 거다. 근데 나를 믿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우리가 다 같이 베트남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곳에 침을 놨어요. 오방침이라고. 그렇게 놨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분이 꾹 하시더니 체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릴 때 거짓말하고 옆에 사람 없이 걸어서 내리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모시고 간 분이 수능분이셨거든요.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우리 가이드다 하면서 저 우리 가이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보람되고 뿌듯하기보다 그거보다 정말 안전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 이후에 정말 약을 보따리로 싸왔거든요. 가방에 손님들 모시고 나갈 때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일본 출장만 가면 약을 5만 상 사고 소화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하게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8시간을 산행을 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힘든 거를 같이 공유하고 나면 마음이 열려요. 그러고 나면 이분들은 내려올 때 신대표라고 안 합니다. 처음에는 뭐 신대표님 뭐 이러다 그다음 심사장 뭐 그러다 나중에 되면 이름이 뭐라요 이래가고 나면 미정씨 뭐 그다음에는 미정아까지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왜? 제 주 고객이 거의 58개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58개띠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여행을 가면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 여행이 오늘 가고 또 내일 손님 있으면 또 모시고 나가야 되고 사실은 저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까지 계속적으로 손님 모시고 나가야 되지만 손님들은 뭐 2년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요즘 또 자주 나가시는 분들 자주 나가시지만 개 못 와서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그게 언제부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오늘 가고 내일 갈 수 있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모아서 오시는데 내가 이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지 않으면 아, 그건 내가 잘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행 상담할 때 얘기 충분하게 듣습니다. 충분히 듣고 나면 현지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이 안에서 예를 들면 소개를 하는 많이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남들이 보면 좀 별나고 좀 이상하고 아 저 생각이 약간 또래 기질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남들하고 다른 면이 손님들에게는 되게 좋은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여행을 즐기는 거를 제가 보여드려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를 가시면 가시기 전에 상담할 때는 거기 가면 뭐 현지식 다 먹어야 되고 뭐 즐길 거 다 해야 되고 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세팅을 싹 다 해서 가요. 끄라비라고 있어요. 태국에 가면 거기는 한국 사람 별로 안 가요. 정말 가서 우리 한국팀 한 번도 안 보고 얘기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스노클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놈 못 봐야 돼. 부끄러워갖고 이제 거기서 스노클링하고 섬에서 놀아야 되는데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후에 보인지 몰랐어요. 근데 결국은 제대로 못 놀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그쪽까지 들어가는 경비들이 사실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주고 못 즐기잖아요. 그럼 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계속 잔소리 했어요. 이런 거 딱 알면서 나 이런 까지 오자 하고 가까운 데까지 갔는데 계속 나불나불거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돈 냈는지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은 아니지만 고객 돈도 아깝잖아요. 안 줘도 되는 돈이 다 지불된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새마을 합창단이라고 있어요. 구미에. 그 새마을 합창단을 모시고 다낭을 갔어요. 호이안 그 시청사에서 이제 합창 발표를 하는 거예요. 미케비치 그 무대에서도 합창 발표를 하는 거예요. 시청 안에 이런 강당에서 연습을 하는데 물도 한 병 안 주는 거예요. 아니 합창단이 와서 너를 물도 한 병 안 준 거예요.
나는 우리 손님이잖아. 미치겠는 거예요. 목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 내가 반미하고 물하고 사온다니까. 사장님 뭐죠? 사온나 돈 내가지고 보면 안 돼. 이래가 물 사와서 물을 드리니까 물을 벌 거. 그래 내가 화가 좀 났어요. 그래요. 시청에 직원한테 그건 제가 섭외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은 없는데 그걸 얘기해서 이렇게 물도 안 주고 이런 경우는 어딨냐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을 했어요 시청에다가.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뭐 줄 텐데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미케비치 쪽에 올라가서 그거 하는 동안에도 제 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저는 그까지 모셔다 드리고 행사 하도록만 준비해 드리면 되고 여행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게 졸지에 막 매니저처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하고 있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손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일부터 여행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여행을 하려면 우리가 손님들 컨디션 조절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당했는데 그 다음날 진짜 참섬이라고 다낭에 가시면 참섬은 좀 비싸서 잘 안 들어가요. 거기 가서 스노클링하고 저 여기 찢어졌잖아요. 여기 손님들 모시고 그 트램블린처럼 이렇게 나르는 그 보트 위에서 막 신나갖고 노는데 손님 발이 나를 때렸어. 그래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날아가면서 여기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뜨뜻한 게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피구나 순간적으로 느끼겠더라고. 근데 정말 저 직업인이 맞더라고. 그 순간 제가 뭘 느꼈냐, 아 내가 다쳐서 다행이야. 내가 다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데 손님이 다치는 거 그때부터 이거 비상이잖아요. 아 내가 다쳐서 다행이야. 그 메디폼 하나 떡 발라갖고 3일 여행했어요. 지금 오늘은 제가 뭐 제 자랑질을 좀 하러 왔다가 선배님들 뵙고 제 자랑질을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싶어가 이 얘기가 옆으로 샜어요. 샜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올해 이제 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4년째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지역 관광에 대해서 좀 일조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건강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여행은 말 그대로 저는 길이의 인생일 것 같아요. 오늘도 밖에 나와 있지만 내일도 또 밖에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진짜 대마도를 월요일 화요일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3일 됐잖아요. 근데 대마도 갔다 오기 대마도 가기 일주일 전에 제가 북곡가 행사를 끝내고 왔거든요. 그 이번에는 또 북곡가 행사를 요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제가 이제 그 아시잖아요. 우리 백제에서 사실 일본으로 도자기 문화가 전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셨던 그 이상평 도자기라고 아리따 도자기 유명하잖아요. 그 아리따 마을에 가서 도자기하고 이제 일본의 장이 아주 유명한 하타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간장 공장도 간장 전통 간장을 만드는 거기 가서 간장도 다 맛보고 그러니까 오시면서 이분들은 벌써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간장에다가 요거 맛을 보니까 이게 뭐가 있다 이러면서 자기들 어떤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는 계속 먹는 거만 봤어요. 주변에 재료 보고 이게 어떻게 풀리는가 그런 것도 사실은 들어보면서 공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갔다 오고 나니까 그날 선생님들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전 이제 빽이 많이 생긴 게 전국 어디를 가도 맛집에는 이제 다른 명장님이 계신다. 그래 이제 저 광주에 계시는 명장님, 경주에 계시는 명장님, 서울에 계시는 명장님, 김해에 계시는 명장님, 어머 밥 한 그릇 죽구만 하시더라고요. 아마 밥 한 그릇 나에게 내놨어요. 그런 것도 사실 저는 그게 큰 재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은 먹을 거리, 주무시는 곳, 즐길 거리 이게 다 일이잖아요. 먹거리가 제대로 해결되면 손님들이 제일 여행 가서 중요한 게 드시는 거예요. 이게 잘 드셔야 컨디션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는 현지 음식 먹지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현지식으로 그냥 세끼 다 해가면요. 현지가 한식으로 바꾸기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식을 하루 한 끼 드리는 이유가 컨디션 조절. 그래야 다음날 컨디션이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드시던 음식이 들어가면 사실 위에 탈이 날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다낭 가가지고 정말 비싼 음식 시켜놨다가 그거 다 바꾸고 한식으로 돌려가 그날 김치찌개 정말
제가 더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싹 바꿨는데 남았는 김치찌개 비닐봉지 싸가 호텔에서 커피 포트 끓여 드시는 분도 뵀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분들은 김치 없이는 안 드시는 거예요. 그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이 먹는 것도 문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 음식이 보면 위에 중국, 그 위에 몽골 뭐 이렇게 해서 보면 그 현지 음식을 드셔보시면 이 음식이 전래되어서 내려온 것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국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집에 칼국수를 하잖아요. 그 중국 가시면 국수가 있어요. 더 넓어요. 또 도상면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다니다 보면 아 이게 우리나라 만두는 이렇게 전해졌겠구나. 아 우리나라 김치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도 듣지만 문화를 통해서도 보는 거예요. 그 여행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피부로 직접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가지를 어떻게 보시는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서라벌에 예전에 근무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쪽 편에 그 몽골 상품은 지금 현재 대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지 상품. 그리고 이쪽 편에 야마나시 와이너리 투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11월 달에 지금 와인 공부하시고 영천에 있는 와이너리 대표님들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장 따끈따끈한 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통 보면 여행 상품 요금이 천차만별이죠. 예를 들면 뭐 39만 9천 원부터 어떤 건 39만 9천 원인데 어떤 거는 100만 원을 해요. 근데 저는 100만 원짜리 팔아요. 근데 39만 9천 원도 손님들 가시거든요. 사실 39만 9천 원 해서 저한테 수익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뒤에 다 남아도 39만 9천 원 하는데. 근데 보통 저희 여행사 수익이 10%가 안 되거든요. 마진이. 10% 마진이 안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여행사를 도둑놈으로 알아요. 근데 이 마진 가지고 정말 박하지만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39만 9천 원인데 저한테 수익은 뭐 2만 원이 떨어지지만 손님들 입장에서 39만 9천 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139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6월 1일 날 손님들 모시고 갔던 건 145만 원이었어요. 제가 기획해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이가 나잖아요. 왜 나느냐면 결국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근데 여행을 가시면 제일 먼저 뭐 보세요? 얼마고 이거부터 보잖아요. 맞잖아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야 그거 얼마 하더라 가자 막 이러시거든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상관없어요. 그거 설명하려고 하면 정말 진땀 날 때도 있어요. 여행은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포함상, 불포함상 돼 있잖아요.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포함상 안에 요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몽골은 요즘 이제 뭐 이거 정도 가면 그런데 저는 이제 요것도 현대식 계획 캠프 2인 1실로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호텔을 들어가면 라마다를 쓰거나 아니면 예전에 칭기스 호텔을 썼어요. 칭기스 호텔은 주변에 거리가 참 좋았어요. 호텔 위치가 시내 고판이냐 시외냐에 따라서 요건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식 계획 캠프라고 해서 요즘 2인 1실이 나와요. 저는 이거를 몽골 우리 코로나 전에 제가 마지막 몽골 들어갔을 때 그때 처음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현대식 계획을 써보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지나고 이번에 갔는데 이게 현대식 계획 캠프는 안에 욕조는 없어도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한국 사람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제가 그 전에 갔을 때는 어땠냐면 게르가 4인실 기본이었고 우리 예전에 화장실 우리 초등학교 때는 화장실 단체 화장실이었잖아요. 그리고 요즘도 유스 호스텔 같은 데 가면 샤워실을 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더운 물을 전기 순간 온수기를 쓰다 보니까 그 단체가 들어갔는데도 쩌매만 쓰고 나면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뜨신 물에 샤워를 하는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갖고 뜨신 물 샤워하고 싶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샤워한 적이 있어요. 몽골은 6월달 새벽이면 아침에 히터 틀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요즘은 전기 꼽는 히터 있잖아요. 그게 다 게르에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는 안에, 게르 안에 빼치카라고 그러나요? 난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게르 물을 저녁에 못 잠그고 자게 해요. 새벽에 직원이 와서 불 떼줬어요. 그리고 이만한 마오병에 도움을 넣어줬어요. 도움을 먹고 그거 하나. 그것처럼 사람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호텔이 어디 위치해 있는가. 우리 특히 유럽 상품도 보면 옛날 고성이나, 예를 들어서 와인을 좋아하면 샤또나 뭐 이런데, 고성이나 이런 데 가면 요금이 비싸요. 근데 현대식으로 새로 지은 데는 요금이 싸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현대로 지은 데가 좋아요.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투어에서 보면 제우스 상품이라고 가장 비싼 상품이 나와요. 그거를 통해서 가신 드랑길에 아주 유명하신 대표님께서, 내가 돈 비싸게 주고가, 내가 이래 물도 이렇게 삐걱삐걱 소리 나는데 들어가. 왜냐면 그게 고성이었어요. 고성 안에 옛날 공주들이 살던 방을 언니가 쓰셨는데 불편하신 거야. 우리는 다 현대식 건물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취향이 어딘지 아셔야 돼요. 그것처럼 호텔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러고 보면 식사도 기본식이 들어가는 게 있고 업그레이드 식사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보통 기본식은 1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0원? 근데 우리나라 10,000원하고 15,000원하고 식사 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하면 20불 정도 주면 식사가 괜찮아요. 이 특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몽골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식사 때문에 제가 사진 찍어갖고 보내고 내가 난리 안 쳤어요. 내가 10년 전에 이 밥을 먹었다. 그 이후로 나 이 밥 안 먹었다. 그게 밥밥 까라. 이래 됐어요. 그랬더니 현지 사장이 열받아가, 사장님 뭐 오후에 간식한 타임 넣겠습니다. 양 한 마리 잡겠습니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손님들 점심 먹고 2시간 만에 양 한 마리 먹었어요. 근데 몽골 전통 호록이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 전날에 저녁에 드셨는데 그 다음날, 그 전날에 양고기 안 먹는, 냄새나서 안 먹는다고 하시는 분까지 양 한 마리 순식간에 지금 너무 맛있게 드셨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자리에 김 빼가지고 그 냄새가 배이기 전에 싹 걷어내서 감자부터 식사를 다 하시니까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보시면 제일 먼저 항공이 어딘지 보셔야 돼요. 지금 항공이 대한항공인지 제주항공인지 에어부산인지 여러 가지 항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TA 항공하고 에어부산 항공하고 달라요. 요금도 달라요. 그리고 TA는 저가 항공이 맞아요. 제주항공도 저가 항공이 맞아요. 근데 에어부산이나 진에어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하고 쉐어를 해요. 그래서 저가 항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에어부산은 요금이 TA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럼 항공이 어디냐?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항공도 있고 타이 항공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 항공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렇지만 나갈 때는 요금이 조금 싸요. 우리나라 분들은 그냥 국적기를 노래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유명 항공사들 중에는 타이도 유명해요. 서비스 잘해요. 그리고 유럽 가실 때 루프탄자나 이런 것도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항공도 다 괜찮아요. 단 하나,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거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잖아요. 근데 외국 항공사에 한국말하는 한국 승무원이 꼭 하나씩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냐면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팩스하고 유류 할증료는 변동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손님들한테 추가 요금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되시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다 아시겠지만 특전사항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주는 거,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싼 요금에 가시면 현지가 돈 주고 하셔야 돼요. 옵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품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상품에 보면 품격, 실속, 고품격 이렇게 나가요. 실속은 다 빠져요, 이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다 빠지고 호텔 등급 다운돼요. 근데 품격 정도 되면 호텔은 그래도 이만하게 가는데 이제 다운돼요. 그리고 나서 고품격도 사실은 이제 요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 여기에다 좀 추가로 좀 더 하죠.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5만 원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손님들하고 트라이를 봐서 넘어가자 갔다 오시고 나면 얘기하세요. 아, 어떤 경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행은 돈 준 대로 간다는 말도 있고 옛날 어른들이 싼게 비지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탓을 못하는 게 그냥 그거 감안하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예를 들어 39만 9천 원이에요. 39만 9천 원에 가이드 비용 4만 원 빠졌어요. 그러면 40몇만 원 올라가지. 그거에다가 또 뭐 현지 공항세 뭐 이래가 또 1만 원, 2만 원 또 올라가요. 그리고 현지에 갔을 때 숙소비, 숙소나 뭐 이런 데서 그거 하고 뭐 이런다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거진한 지금 현재 대구에서 출발하는 후쿠오카 상품이 69만 9천 원에 뭐 이렇게 제일 저렴한 날에 그렇게 나가는데 따지고 보면 그 요금이 현지가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저는 그래요. 싼 거 하고 비싼 거 하고 놓고 설명을 해드려요. 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뭐 예를 들어 49만 9천 원이었다. 근데 요거 플러스 이 금액보다 어떨 땐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셔서 이거를 갔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쪽으로 가세요. 어차피 쓸 돈이잖아요. 현지에 가서 차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뭐 하는데 가이드가 계속 저는 이거 얘기해요. 상품을 100만 원을 주고 간 거하고 50만 원 주고 간 거하고 가이드는 어디가 가이드가 좋은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100만 원짜리 가이드가 좋은 가이드, A급 가이드가 나오죠. 100만 원 줬는데 A급 가이드 지는 야 100만 원짜리 내 가이드도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갖고 선배 가이드들이 딱 있어요. 그래갖고 나 그거 합니다. 뭐 돈 다 들어왔는 거 가지 내가 그거 옵션 판이라고 막 이거 안. 그러면 예를 들어 C급 가이드나 B급 가이드들 50만 원짜리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이제 그거를 벌려면 왜 하겠어요? 연신 옵션 얘기만 합니다. 막 팔라고. 그러면 손님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갔다 오시면 어떠냐면 고품격 갔다 오신 분은 잘 갔다 왔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뭐 50만 원짜리 실속 가라 안 했잖아요. 갔다 오시면 저한테 막 난리 치세요. 내가 이거 가라 했잖아 내가. 손님한테 갑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지대로 해라니까 그러고 내가 지대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지? 결국 선택은 그분이 하신 거예요. 저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편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되게 편하게 해요. 오빠들이나 언니들이나. 근데 오래 거래하신 분들은 언니한테 전화하고 우리 신랑이 이번에 니하고 한다 하던데 가고 뭐 약장 잘 챙기면 이기고 뭐 어쩌고 얘기해요. 언니하고 뭐 3일 동안 내주나 내가 이러고 그래 서약서 써가라 이러고 이러시고. 그러니까 언니랑 언니 팀들도 저한테 오시고 아저씨 팀대로 오세요. 그러면서 해요. 참 저는 희한한 저는 말만세게지 띠대님이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어디에다 안 파는 상품이에요. 요거는 지금 11월 달에 와이너리 대표님들하고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모시고 여행하려고 만든 기획 상품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투어나 뭐 두 투어나 이런 데서 팔지 않는 상품이에요. 올리 저만 팔아요. 저만 팔고 요즘 산토리 하쿠슈 증류소라고 좀 유명해요. 요즘 애들 하이볼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하이볼 산토리 증류소가 굉장히 인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와이너리 디스커버리 투어를 가요. 그러니까 와인을 하시고 와인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 에루아가 어떤지에 대한 걸 보시고 자세요. 근데 여기가 와인 농장 전체를 경험을 다 시켜줘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게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그 와이너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하면서 와인 시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식사 때마다 와인을 올려서 이게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맞추어진 상품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테이스팅 코스, 와인 테이블당 한 명씩 들어가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관광지는 또 다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비즈니스 호텔도 있을 거고 아니면 료칸형 호텔도 있고 아니면 전통 료칸이 있습니다. 제가 손님들 그거 할 때 모실 때 전통 료칸을 모셔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예전에 전통 료칸으로 모시고 가보시면서 아래까지 가서 행사하고 난 뒤에 사모님들 자기들이 여행한 것 중에 지금이 최고였다고 얘기하셔가지고 3년 동안 편하게 살았다. 제가 해외를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고 니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안 하나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한국말만 합니다. 한국말만 하고 일본에 가면 일본 가이드가 있고 태국에 가면 태국 가이드가 있고 중국에 가면 중국 가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치로 때려잡죠. 이제 경험을 통해서 눈치로 때려잡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여행을 오실 때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다 입장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장료가 30만 원, 40만 원이 나오는데 왜 요금이 싸겠습니까? 요금이 싼 거는 입장료 없는 공원 같은 데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입장료 있는 데를 가셔야 그래도 좀 더 나은 걸 보십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무리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발 여행 가셔라. 이거 와한대로 한국은 됐는데 제발 그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뭐 나트랑을 간다. 그럼 호텔에 이제 가서 물 잘 나오는 거 다 해보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요. 또 호텔방 체크하고 룸 체크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딱 들어갔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 부족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어느 분 한 분은. 그러면 뭐라고 하시느냐? 전화 와요. 예, 가 쫓아가요. 신대표가 우리나라 됐는데 얘는 와? 이러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니라서요. 제가 대답을 그래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안 돼, 내가. 그렇게 하면 왜 안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이거 우리나라 아니기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후진 부분적으로 막 그래요. 근데 그러시지 마시죠. 왜냐하면 문화는 다 달라요. 그 나라만의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나라의 문화라고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면 여행에 의미가 없어요. 그건 똑같이 몽골원 가시면 온 사방천지에 똥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문화는 뭐냐면 이 똥을 말려서 연료를 없어요. 근데 웃기는 건 초식을 해서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온대똥이에요. 우리나라 아니니까 온대똥이에요. 그 나라는 목축 산업을 하고 있고 양과 그 말과 뭐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는데 똥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건 도로도 그런데. 근데 그럼 그거 왜 오셨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갔을 때 불편함은 그 나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불평을 하시면 여행이 힘들어져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못하네.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다르네. 이건 우리나라가 이런 면이 좋네. 돌아오시면 우리나라가 제일 짱이에요. 제가 가봐도 우리나라가 제일 짱이에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보면 역시 살만한데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사계절 좋고 물 좋고 사람 좋고 인심 좋고. 그러니까 뭐 물론 다른 나라도 다 좋은 나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나라들이 많지만 제가 돌아다녀 보니 우리나라가 더 좋다는 걸 더 깨달아요. 그리고 외국에 사시는 분들 애국자가 많으세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져야 외국에서 자리 잡고 사시는 분들이 어깨 피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부국강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